I'll be back. 네, 금요일 이 시간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주말 영화를 책임집니다. 씬의 한수,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더 스크린의 박혜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음악 나오니까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확 내려왔어요. 추억에 네, 추억의 터미네이터 정말 저도 한 대여섯 번 본 것 같아요. 이 편만. 좋아하시는군요. 네, 정말 좋아해가지고. 네, 이 노래 대사 뭐 많은 분들 익숙하실 것 같은데 이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정말 돌아왔습니다.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 지난 수요일에 개봉을 했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개봉했습니까? 한국에서? 맞습니다. 몰랐어요. 네. 지금 북미 시간으로는 11월 1일 날 오늘 개봉을 해요. 네. 시간이 지금 LA가 새벽일 테니까 조금 있으면 북미 관객들도 터미네이터 그렇군요. 다크페이트 보실 것 같고요. 음, 뭐 이렇게 할리우드 영화들이 한국 관객들에게 잘 보여야 하는 상황은 네. 이제 몇 년째 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네네. 한국에서는 10월 30일 날 세계 최초로 개봉을 했는데요. 네. 워낙 한국 박스오피스의 규모가 크고요. 그렇죠. 그리고 팬들이 결집했을 때의 그 에너지를 해외에서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네. 그 어쩔 수 없어요. 예전에는 뭐 일본 갔다가 한국 안 오고 이런 경우 예전에 있었는데 있었죠. 뭐 요즘은 어림없어요. 네. 요새는 이번 이 다크페이트 같은 경우도요. 한국의 전체 그러니까 완전체 배우와 감독님들이 다 내한을 했었고 네네. 이 한국 컨퍼런스를 주변의 아시아 국가들과 해외 기자단들이 와서 취재하는 방식으로 컨퍼런스를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뭐 사실 관심을 끄는 거는 원조가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원조 그렇죠. 터미네이터. 그리고 사라 코너 그리고 원조 제작자까지 뭐 맞습니다. 거의 삼위일체가 돼버렸어요. 네. 이 작품이 사실 뭐 너무 좋아하시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네. 84년도에 1편이 나왔고 네. 그리고 91년에 2편이 나왔습니다. 네네. 많은 분들이 1, 2편을 정말 좋아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뒤로 이제 편수로 따지면 2003년에 3편이 나왔었고요. 음. 2004년에는 당시에 다크나이트로 굉장히 인기가 네네. 높았던 크리스찬 베일이 또 주연을 맡아서 아. 4편이 나왔었고 네. 2015년에는 한국 배우 이병헌 씨 그리고 아멜리아 클라크가 주연한 5편도 있었어요. 네. 근데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1편, 2편만 기억을 하시는데 네. 그 이유가 이 두 편의 영화는 너무 SF 영화, 액션 SF 영화계의 레전드가 됐지만 네네. 3, 4, 5편은 좀 아니 만드니만 못하다라는 소리를 그 정도까지.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 1, 2편의 원조 팀원들이 다시 뭉쳤다라는 게 원조 관객들에게도 큰 기대와 그렇죠. 희망을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편, 4편 보신 분들은 옛날 그분들 어디 가셨어? 약간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럼 기본적으로 이번에 나온 영화, 지금 네. 개봉 중인 영화, 그 터미네이터 2에서 이야기가 이어지는 건가요? 맞습니다. 어. 딱 이번 다크페이트 딱 시작하는 걸 보시면 네. 3, 4, 5편은 약간 평행 우주의 저 어딘가로 밀어놓습니다. 네네. 그리고 2편에서 곧장 이 다크페이트의 세계관이 이어진다라는 걸 보여주는데요. 네. 바로 그 보여주는 관문이 이제 사라 코너라는 캐릭터인 거죠. 네. 그러니까 1편의 사라 코너, 2편의 사라 코너에서 지금 이제 이번 다크페이트의 사라 코너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면서 네. 세계관을 이어옵니다. 줄거리를 조금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네네. 2편에서 이제 그 기계들이 인간을 지배하는 그 잔혹한 미래를 사라 코너가 바꿨죠. 그렇죠. 예, 그 심판의 날 이후에 바뀐 미래에서 또 한동안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배경은 멕시코의 어느 동네예요. 네. 하늘에서 멕시코. 알몸의 여인이 뚝 떨어집니다. 그렇습니까? 과거에 남성이었는데. 네, 알몸의 네. 여인이 뚝 떨어지고요. 또 비슷한 근처에서 알몸의 남성도 뚝 떨어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 1편, 2편 보신 분들은 궁금하신 거죠. 네. 누가 지키는 자이고 네. 누가 죽이러 온 자인가. 네. 예, 이 비밀들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들이 쫓는 인물은 데니라는 멕시칸 여성이에요. 네. 네. 그리고 이 한쪽 그레이스라는 그 인물이 데니의 필사의 탈출을 이제 돕게 되고요. 그 뒤를 이제 레브나인이라고 하는 과거보다 훨씬 더 그 진일보한 네네. 기계 인간이 쫓아오고요. 네. 그 모든 사실을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이 중무장한 사라 코너가 나타나서 그녀들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주 즐기고 즐긴 인연이죠. 터미네이터 T800이 네. 합류를 하면서 그들의 손에 인류의 온 미래가 매달리게 되는 거죠. 네. 저는 2편을 먼저 받고 그때 이제 학생 때여가지고 네. 교복을 입고 봤는지 봤는데
이 1, 2편을 안 보고도 이번 영화를 보는데 큰 네. 지장은 없습니까? 사실 지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과거에서 어떤 미래에서 과거에 개입하기 위해서 어떤 인물을 보내고 이런 스토리텔링이 네네. 사실 터미네이터 시작돼서 그 이후 굉장히 많은 작품에서 그렇죠. 일반화됐잖아요. 네네네. 정말 처음 보시는 관객도 아 대략 스토리라인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해하시기엔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1, 2편을 다시 보시고 만약에 이 영화를 보신다면 네. 이 영화 중간중간에 이렇게 배치해 놓은 1, 2편 팬들을 위한 선물들 예, 그것들을 보실 수가 네. 있고요. 또 이번 영화로 만약에 다큰 이 영화를 처음 네.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를 처음 접하신 관객이라면 저는 1, 2편을 복귀해보는 아주 네. 좋은 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나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걱정됐던 게 제가 이 터미네이터 보면서 와 액션 영화란 이런 건가 보다. 네, 여러 가지 그렇죠. 뭐 액션 영화 종류별로 많았지만 제가 네. 정말 좋아했었는데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이제 70이 넘었죠 나이가. 예, 47년생입니다. 47년생입니까? 네, 그리고 사라 코너 역의 린다 밀튼도 예. 60세 중반 넘었습니다. 넘었죠. 56년생이거든요. 저도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많이 이제 좀 주름이 있죠. 네 굉장히 근데 멋있게 나이가 드셨더라고요. 그럼요. 네.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배우에게 나이를 논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일 수 있겠다라는 그래요? 생각을 두 배우를 보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간을 아주 고스란히 담은 그 얼굴, 주름 이런 것들이 허구 세계에서는 만들어내지 못하는 어떤 네네. 진정성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놀랍도록 훈련된 그 두 분의 그 육체 있죠. 네. 와 린다 해밀턴이나 아놀드 슈왈제네거의 만약에 몸을 본다면 젊은 사람들이 뭐 노인이다, 중장년이다 이런 얘기를 입을 닫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액션에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가 되게 혼날 것 같은 예, 그런 몸을 하고 네. 등장을 합니다. 저희들처럼 이게 저질 체력들이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군요. 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주인공들이 좀 어르신이다 보니까 액션씬의 네. 설계 자체가 굉장히 영리해요. 데드풀 만들었던 팀 밀러 감독이 이번 영화를 만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1대1의 격돌이라기보다는 정말 너무 강력해진 레브나인이라는 기계 인간에 맞서서 네. 이 각자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 돌아가면서 그를 상대하는 네. 오히려 거기에서 나오는 그 협업의 시너지 이런 전략 것들 이런 것들. 예 액션도 굉장히 저는 영리하게 짠 액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꾸 보고 싶게 만드는 우리 박혜은 편집장님. 네. 그런데 터미네이터만 돌아온 게 아니더라고요. 이 지난주에는 실베스터 스텔론의 람보도 개봉을 했는데요. 네. 헐리우드가 뭔가 이렇게 과거 계속 영화들을 어떻게 약간 좀 그게 경향성이 생긴 겁니까? 그렇죠. 어떻습니까? 되살려내는 리부트라는 말은 이제 아주 일반적인 네. 말이 됐고요. 네. 이렇게 뭐 10년, 20년 전 영화가 아니라 30년 전 영화들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하나의 트렌드입니다. 네.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미 인지도가 있는 좀 안전한 작품을 만들겠다라는 네. 어떤 비즈니스적인 목표도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어렸을 때 그 영화를 보고 자랐던 영화 키드들이 자라서 네. 그 작품을 만들고 싶어하는 욕망도 있고요. 크겠군요, 그게. 예, 마지막으로는 관객층 변화도 있습니다. 10대, 20대 관객들은 영화랑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고 오히려 어렸을 때 영화를 봤던 세대들이 나이가 들면서도 계속 극장을 찾고 있거든요. 네. 30년 전 영화를 다시 리부트 시킨다는 건 네. 기본적으로 그 당시 영화를 봤던 영화 세대들을 극장으로 데려가겠다라는 아주 확고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요즘 젊은 세대들은 뭐 넷플릭스나 이런 데 갑니까? 훨씬 더 네. 스트리밍이나 그 외에도 웹이나 앱에 얼마든지 볼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영화의 가장 큰 고민은 요새는 다른 경쟁작이 아니라 이 극장에서 상영하지 않는 모든 컨텐츠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들. 또 하나는 여성 캐릭터들이 다시 조명받고 있는 것 같아요. 주인공들이 예전엔 주로 남자였다가 그랬죠. 이젠 여자. 네. 돌이켜 생각해 보면 기계 인간이잖아요. 네네. 그렇게 근육질의 남자가 올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기계인데. 네, 효율적으로 네. 따지자면. 네. 그런데 그런 상상이 이번 영화에서 저는 발휘가 그렇군요.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강하다라고 했을 때 가지는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 그것들을 깨고 실제로 무엇이 강한지를 보여주는 좀 다른 상상력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여성 캐릭터들의 여성 서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좋군요. 네. 네. 우리 이제 끝으로 네. 한 줄 평을 해주셔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네.
저는 I'll be back 하잖아요, 매번. 이번에는 그 I'll be back의 주체가 좀 바뀝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돌아올 만한 영웅들이 돌아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네. 내일 토요일이니까 시간 되시면 극장 찾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더 스크린의 박혜은 편집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